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 혹시 소금물을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냥 물보다 더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마시기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정말 몸에 좋은 걸까? 라는 의문이 들진 않으셨나요? 소금물은 분명 우리 몸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언제, 얼마만큼 마시느냐에 따라 그 효과가 약이 되기도 독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차이를 확실히 짚어보겠습니다. 1. 소금물, 그냥 짠 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소금물 짠 물로 생각하시죠. 그런데 사실 적정 농도의 소금물은 몸 안의 수분 균형을 맞추고 위를 따뜻하게 해주며 심지어 노폐물 배출을 돕는 역할도 합니다. 우리 몸의 혈액 속에는 나트륨이 일정 비율로 들어 있습니다. 이 비율이 너무 낮으면 피로하고 너무 높으면 혈압이 올라가죠. 그래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이 균형이 잘 맞을 때 소금물은 오히려 혈액순환을 돕고 위의 기능을 부드럽게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은 밤새 쌓인 노폐물을 씻어내고 장을 깨워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넣어야 딱 좋은 농도일까? 잠시 후 정확한 비율도 알려드리겠습니다. 2. 그런데 잘못 마시면 왜 위험할까? 소금물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너무 짠 소금물을 자주 마시면 오히려 혈압이 오르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찬물에 소금을 타 마시는 경우인데요. 이건 위를 차게 만들어 소화가 더디게 하고 심한 경우 복부 불편감이나 속쓰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물을 드실 때는 미지근한 온도로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으로 컵을 감쌌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질 정도면 딱 알맞습니다. 그럼 또 궁금하실 겁니다. 그럼 어떤 소금을 써야 할까? 일반 정제 소금, 천일염, 죽염 종류가 너무 많지요. 3. 어떤 소금을 써야 할까? 정제 소금은 불순물이 거의 없지만 미네랄이 빠져 있어 몸속 균형을 맞추는 데는 조금 아쉽습니다. 반면 천일염이나 자연 그대로의 소금에는 칼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들어 있어서 몸에 조금 더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많이 먹는 것보다 적당히가 중요합니다. 천일염이라도 많이 먹으면 혈압이 오르는 건 똑같습니다. 하루에 마시는 소금물은 500ml 기준으로 소금 반 티스푼 약 23지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농도면 입에 짠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위에 부담도 덜합니다. 그런데 이걸 꼭 아침에 마셔야 하나요? 라고 물으신다면 이제 다음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4. 언제 마셔야 효과가 클까? 많은 분들이 아침 공복에 마시면 좋다고 알고 계시죠? 맞습니다. 아침에 마시는 이유는 밤새 몸이 수분을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이 들어가면 몸이 천천히 깨어나고 이와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속이 예민하신 분들은 공복에 너무 진한 소금물을 마시면 속이 쓰리거나 구역질이 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식후 30분쯤으로 시간을 바꾸면 됩니다. 즉, 본인에게 맞는 시간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방법이 나에게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후엔 소금물은 매일 마셔도 괜찮을까? 하는 질문에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소금물을 매일 마시면 정말 건강에 좋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십니다. 매일 마시면 몸이 깨끗해진다던데 그럼 평생 매일 마셔도 괜찮을까? 이런 궁금증 오늘 확실히 풀어드리겠습니다. 5. 매일 마셔도 될까? 빈도가 중요합니다. 소금물은 몸에 필요한 나트륨을 보충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효과가 있지만 매일 아침마다 꾸준히 마시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고혈압, 신장질환,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나트륨 섭취량이 쌓이기 쉬워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에 한 번 정도, 특히 몸이 피로하고 수분이 빠졌다고 느껴질 때 일주일에 2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몸이 가볍고 속이 편하다면 그 빈도를 유지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몸에 좋아도 과하면 독이다. 이 말은 소금물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6. 몸이 보내는 신호를 꼭 확인하세요. 소금물을 마신 뒤 입이 마르거나 몸이 붓는 느낌이 든다면 소금 농도가 너무 진하거나 섭취량이 과한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속이 부드럽게 풀리고 화장실에 자연스럽게 가게 된다면 몸이 필요한 만큼의 나트륨이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즉, 몸의 신호를 관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몸은 생각보다 솔직합니다. 필요한 건 반응으로 알려주고 과한 건 불편함으로 표현하죠. 그래서 소금물을 마실 때는 건강음료라기보다 몸의 균형을 맞추는 보조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게 좋습니다. 7. 이렇게 마시면 면역력이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소금물이 면역력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소금에는 나트륨뿐 아니라 염소 이온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적정 비율로 몸속에 있을 때 우리 세포는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했을 때도 빠르게 반응합니다. 쉽게 말해 몸속의 전기 신호 시스템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특히 목이 자주 붓거나 잇몸이 약한 분들 혹은 아침에 입안이 텁텁한 분들에게 소금물은 천연 세정제 역할도 합니다. 가글용으로 사용할 때는 컵 한 잔에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꼬집 정도, 너무 짜지 않게 해서 하루 한두 번 가글만 해도 입안의 세균을 줄이고 구취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 하나 더. 소금물로 다이어트 효과도 볼 수 있을까요? 8. 다이어트? 사실은 수분 순환 효과. 소금물 자체가 지방을 태우거나 살을 빼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적정 농도의 소금물은 림프 순환과 노폐물 배출을 촉진해 몸이 붓지 않게 도와줍니다. 특히 저녁에 짠 음식을 많이 먹은 다음 날 얼굴이나 손이 붓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럴 때 아침에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보세요. 오히려 몸속 나트륨 균형이 맞춰지면서 붓기가 가라앉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다이어트보다는 붓기 조절과 순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9. 짠 음식 피하라면서 왜 소금물을 권하나요? 라는 질문.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의사와 영양사가 짜게 먹지 말라고 강조하지요. 그런데 소금물은 다릅니다. 소금물을 마신다는 건 식사 때 짠 음식을 먹는 것과 다르게 일정 농도의 희석된 나트륨을 흡수하는 것입니다. 이건 오히려 몸속의 나트륨 농도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라면 국물 한 그릇엔 나트륨이 2000mg 이상 들어있지만 소금물 한 잔에는 20만 300mg 정도에 불과합니다. 즉, 짠 음식이 아니라 균형 잡힌 미네랄 음료인 셈입니다. 10.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체질에 따라 다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들은 주의하세요.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 신장 기능이 약한 분, 심한 부종이 있는 분, 위궤양이나 위염이 잦은 분. 소금물 조격입니다. 따뜻한 물에 소금 한 줌을 넣고 10분 정도 발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잠을 깊이 못 이루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하시죠? 그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마시는 게 가장 좋은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3부에서는 하루 루틴 속 소금물 건강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실생활에서 바로 쓸 수 있는 방법이니 꼭 끝까지 들어보세요. 12. 하루 루틴 속 소금물 건강법. 이제까지 소금물의 원리와 주의점을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하루 중 언제, 어떻게 마시면 가장 좋은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입안이 텁텁하고 혀에 하얀 설태가 낀 느낌 많이들 경험하시죠? 밤새 치매 분비가 줄어 입속 세균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미지근한 소금물 한 잔으로 가볍게 입을 헹구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입안을 깨끗하게 하고
혀의 세균도 줄여줍니다. 그 다음 같은 농도의 소금물을 한 잔 천천히 삼킵니다. 마시기 전에는 반드시 한번 입안을 적시며 몸이 물이 들어오는구나 하고 느끼게 해주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소금물은 바로 꿀꺽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천천히 12분에 걸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과정이 위와 장을 자극하지 않고 부드럽게 깨우는 비결입니다. 13. 낮 시간의 활용법. 만약 더운 날씨나 운동 후에 땀을 많이 흘리셨다면 일반 물만 마시는 것보다 약한 소금물 한 잔이 훨씬 좋습니다. 몸속에서 빠져나간 전해질을 채워주고 피로감도 덜 느끼게 도와줍니다. 다만 단 음식이나 커피와 함께 마시는 것은 피하십시오. 소금과 당분이 섞이면 몸의 삼투압이 어긋나 오히려 갈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운동 후라면 미지근한 물 500ml에 소금 반 티스푼 정도, 너무 짜지 않게 조절하세요. 그리고 혹시 평소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운동 후엔 일반 물로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고 소금물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하시는 게 좋습니다. 14. 저녁엔 입안 청결용 소금물로 마무리. 하루를 마무리하며 가장 좋은 방법은 소금물 가글입니다. 이건 특히 잇몸이 약하거나 입 냄새가 신경 쓰이는 분들께 효과적입니다. 컵 한 잔에 미지근한 물에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잘 섞은 후 1분 정도 입안에 머금고 헹궈주세요. 가글 후에는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헹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잇몸 속 세균이 줄어들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한결 상쾌해집니다. 또한 밤에는 몸이 수분을 많이 소모하지 않기 때문에 잠자기 직전에 소금물을 마시는 것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나트륨이 몸에 남아 부종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15. 그럼 그냥 물이 더 낫지 않을까요? 물론입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수분 섭취는 맹물로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소금물은 어디까지나 특정 상황에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될 때, 몸이 붓거나 피로할 때, 땀을 많이 흘린 날, 이럴 때 한 잔 정도로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습관으로 만들되 과용하지 않는 것. 이 균형이 바로 건강의 핵심입니다. 16. 소금물로 건강을 지키는 시니어 루틴 예시. 실버 세대 분들이 바로 따라 할 수 있는 하루 루틴 예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7시 일어나서 미지근한 소금물로 가글 후 한 잔 천천히 마시기. 장이 부드럽게 움직이며 배변에 도움이 됩니다. 점심 전후 물 대신 소금물 반 잔 정도로 입안을 헹궈주기. 음식 잔여물 제거, 구강위생에 좋습니다. 운동 후 또는 외출 후 귀가 시 땀을 많이 흘렸다면 약한 소금물 한 잔으로 수분 보충, 피로감이 덜하고 근육 경련 예방에 도움. 잠들기 전 소금물로 가볍게 가글만 하고 마시지는 않기. 잇몸과 혀의 세균을 줄여 숙면에 도움. 이 정도 루틴이라면 나트륨 부담 없이 건강하게 소금물의 이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17. 소금물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소금물을 올바르게 마시기 시작하면 며칠만 해도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이 덜 텁텁하다. 속이 부드럽고 화장실을 규칙적으로 간다. 붓기가 줄고 몸이 가벼워진다. 피로가 덜하고 집중력이 높아진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몸의 균형이 맞춰지고 면역력이 강화됩니다. 사실 건강이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소한 습관 하나로도 몸은 금방 반응합니다. 18.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점. 소금물은 건강 보조 습관이지 치료제는 아닙니다. 어떤 질병을 낫게 하기보다는 몸이 자연스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는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소금물 섭취 전 반드시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야 합니다. 소금은 적당하면 생명에 필수지만 과하면 혈관을 막고 장기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딱 맞는 양, 딱 맞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19.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소금물의 황금 비율 물 500ml당 소금 반 티스푼. 온도 미지근하게. 타이밍 아침 공복 또는 식후 30분. 빈도 일주일에 23회 혹은 몸이 필요할 때. 주의 대상 고혈압, 신장질환, 위염, 부종이 있는 분. 이 5가지만 지켜도 소금물은 몸을 망치지 않고 건강을 도와주는 훌륭한 습관이 됩니다. 20. 마무리하며 우리의 조상들은 짠맛은 생명의 맛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엔 짠 음식이 나쁜 것처럼만 여겨지죠. 사실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영양소입니다. 다만 현대의 식단이 지나치게 짜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균형을 다시 찾아야 하는 겁니다. 소금물은 그 균형을 되돌리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침에 한 잔, 그 한 모금이 여러분의 몸을 천천히 바꿉니다. 혹시 여러분은 평소 소금물을 마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 어떤 방법으로 드셔보셨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건강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도록 하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 오늘도 응원합니다.